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방어작용 중에서 선천성 면역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천성 면역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특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우리 주변에는 그 많은 병원체들이 물 속에도 있고,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물 속에도 병원체들이 묻어 있을 수 있고, 또 공기 중에도 있죠. 이런 병원체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그 방어하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방어 기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면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을 방어하는 기능이 바로 면역이죠. 이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를 우리가 이제 백혈구가 바로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데, 백혈구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각종 병원균 또는 독성이 있는 물질들, 이건 독소는 독성이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이게 뭐 그리다가 끝에만 맞으면 백혈구가 되는데, 이렇게처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걸 이제 부정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부정형,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음, 그래서 이제 얘들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에 보면 이제 모세혈관이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구멍들이 이렇게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 같은 경우죠. 구멍이 있는데 얘들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을 길게 늘려서 이렇게 이 구멍을 빠져서 혈관 바깥에 있는 조직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그 혈관이나 조직액 속에 이제 혈관이나 조직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병원체가 있거나 독소가 있으면 얘들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백혈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호중성 백혈구하고 대식세포 같은 것들이 이런 그 세균이나 독소를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죠. 식균 작용. 그러니까 이런 세균들이 있으면 이런 그 백혈구가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랬지? 이렇게 이제 뻗어 가지고 다리를 점점 뻗어서 얘를 감싸 안아 가지고 여기로 이제 그 얘들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분해가 되는 거지. 응? 이렇게 잡아먹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식균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여기 그 사진을 보면 그 백혈구의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어떠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면 염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염색약에 따라서 이제 염색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백혈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에는 염색이 되고 어떤 거에는 염색이 안 되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기도 하고, 또는 생김새나 또는 기능에 따라서 이런 백혈구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음.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선천성 면역하고 후천성 면역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은 선천성 면역이지요. 이 선천성 말 그대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능력이고, 후천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선천성 면역 능력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다고 보지만, 후천성 면역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음. 물론 뭐 선천성 면역도 뭐 그 능력에 이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이제 특정 병원균들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식해서 그런 것들에 이제 반응하는, 병원균들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선천성 면역은
아까처럼 식균 작용에 의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백혈구 얘기를 했지만, 백혈구 말고도요, 어떤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장벽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피부라든지 또는 점막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막을 얘기하는데, 그 점막이라든지 또는 분비액 같은 걸 이용해서 아예 장벽을, 세균이 내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내 몸을 뚫고 들어온 것들은 이렇게 아까 이제 식세포라고 하는 건 식균 작용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미생물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들 항균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침 속에서도 이런 항미생물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염증 반응, 여러분들 이제 뭐 모기 같은데 물리면 이렇게 뻘겋게 부풀어 오르고 뭐 그러죠. 그런 것들은 일종의 염증 반응이에요. 상처가 나면 벌겋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연 살생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후천성 면역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병원균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수용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병원균만, 예를 들면 홍역이면 홍역을 일으키는 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부분만을 인식해서 요 홍역균만을 죽이는 거죠. 요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거는 이제 크게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으로 크게 나누는데, 여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세포성은 세포가 직접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 세포를 세포독성 T세포라고 그래. 얘가 직접 어떤 병원체를 공격하는 거죠. 체액성 면역은요, 세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세포가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질을 항체라 그래요. 그 항체가 요 이제 Y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항체를 혈액에 둥둥둥 띄어 보내서 이 항체에 의해서 세균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이런 게 이제 체액성 면역입니다. 요 차이를 좀 인식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림프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백혈구의 일종이죠. 백혈구의 일종이에요. 이 림프구는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 B세포하고 T세포. 이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해서, 골수가마에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이제 B세포라 그러고, 흉선, 가슴샘에서 만들어졌으면 T세포라 그래요. 이거 뭐 영어 이니셜에서 따온 건데, 여러분들 이제 B세포, T세포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이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항체를 만드는 데 관여하기도 하고, 아까 이 세포를 직접 찾아서 그 세포를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바로 이제 하게 됩니다. 림프구가. 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건 좀 기억 좀 하시고요. 자, 아까 선천성 면역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병원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병원체들이 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얘가 이제 식균작용을 하는 대식세포가 얘를 잡아먹을 때 얘만 잡아먹고 얘는 못 잡아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세균들이 있으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얘도 요걸 가지고 있고 얘도 요걸 가지고 있고 얘들 요거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먹는다는 거죠. 하여튼 요런 것들, 세균 병원체들을 모두 이렇게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특정한 병원체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병원체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건 비특이적이라고 해요. 비특이적. 다음에 후천성 면역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얘는 특정 분야,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위만 인식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얘는 특이적 면역이라고 해요. 특이적 면역.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포독성 T세포라고 하는 게, 어떤 세포를 공격할 때 얘가 요런 걸 가지고 있어야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또 다른 세균이 있는데 얘는 요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공격 못하고 얘만 공격하는 거지. 특정한 세균만 공격한다 그러는 거지.
항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항체도 뭐 얘가 그냥 어떤 항체가 있으면 얘가 얘만 공격하지 얘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체나 또는 세포 독성 T세포가 어떤 병원체를 공격할 때는 특정한 것만 골라서 한다고. 이걸 우리는 특이적 면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자, 먼저 이제 아까 방어벽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리적인 방어벽들이에요. 음.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부 그리고 점막.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호흡기관, 여러분들 호흡기관 그 기도나 이런 데 보면 그 바깥에 이제 점막, 끈끈한 점막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많은 먼지나 또는 공기 중에 있는 그 병원체들이 잡히죠. 그러면 이 점막, 그러니까 호흡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끈끈한 점막층이 밖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음. 그럼 여기에 이제 병원체들이 와가지고 여기 눌러붙기도 하고 뭐 먼지도 붙기도 하고 막 그러죠. 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선모가, 여기에 보면 이게 선모가 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선모가 이렇게 나 있는데, 요 선모들이 움직여 가지고 얘를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야. 바깥으로. 이 선모들이 움직여 가지고 노를 젓듯이 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그다음에 눈물, 콧물, 침 같은 이런 분비액들, 우리가 이제 이런 침들이 이제 상피세포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수분이 부족해서 수분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미생물을 씻어내 가지고 미생물을 씻어내서 병원체가 내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피부나 점막은 물리적인 장벽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비되는 물질에 의해서 미생물을 침입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침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또는 점의 분비물, 눈물,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침투하는 미생물을 죽이거나 씻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이제 그 우리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오면 위에게는 뭐가 있어요? 염산이 있죠. 염산에 의해서 대부분 많이 죽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사람의 그 피지샘이나 땀샘, 한마디로 이게 뭐 지방을 분비하는 피지샘이나 또는 땀이 나오는 땀샘에도 이런 미생물이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혈구에 의한 선천성 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요? 자, 백혈구의 일종인 호종성 백혈구와 대식세포가 아까 식균 작용한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식세포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런 세포가 이렇게 이제 기다랗게 다리를 뻗어 가지고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다랗게 다리를 뻗어서 요 물질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식세포 작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식세포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주머니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식포라고 그래. 식포. 자, 동물 세포들은 뭐가 있냐면 라이소좀이라고 하는 거 있죠. 라이소좀. 기억나시나요? 리보솜하고 비슷한 건데 라이소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지? 응? 가수분해 효소. 그럼 여기에 이제 라이소자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라이소자임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다고. 그러면 얘들이 얘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효소가, 라이소자임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가 이 세균, 여기 빨아들인 요 병원체들을 분해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이제 세균을, 이 그 대식세포가 세균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이런 작용입니다. 이게 식세포 작용이라 그러는데, 다음은 방어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러한 방어 물질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인터페론하고 보체 단백질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터페론은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감염된 세포가 이런 인터페론을 만들어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인터페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인터페론을 만들어 가지고 분비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포들이 이 인터페론의 영향을 받으면 여기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로 침투를 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물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일부가 감기나 독감 같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의 치료제로 인터페론이 이용되기도 하는데, 또 인터페론은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대식세포, 아까 세균을 잡아먹는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그랬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식세포 작용을 촉진합니다. 다음에 보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체계는 약 30여 종의 보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혈창에 녹아 있다. 혈청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같은 혈구하고 물속에 녹아 있는 많은 혈장으로 돼 있죠. 이 혈장을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혈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ABOC 혈액형 할 때 하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제 여기에 혈장에 녹아서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둥둥 떠다니다가 어떤 세포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보체 단백질이 미생물 표면에 어떤 이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세균의 어떤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얘가 붙어가지고 여기 미생물에 구멍을 내는 거야. 여기에 구멍을 내. 뻥하고 구멍을 내면 얘들이 터지죠. 그래서 얘들을 죽이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보체라고 하는 거야. 보체. 이 보체는 조금 다음 배우게 될 염증 반응이나 후천성 면역 반응에도 이제 일부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염증 반응. 자, 여기 이 그림을 보고 염증 반응을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이제 어떤 피부가 가시에 찔리면 이 가시에 묻어 있는 병원체나 또는 공기 중에 있는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만약에 세균이라 그러면 이 세균이 몸에 이제 뚫고 오면 이 상처난 세포들에서 뭐 어떤 물질이 분비되겠지. 그 물질들 때문에 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막 대량으로 분비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식세포가 여기 있는 세균을 잡아먹으면서 또 히스타민과 유사한 물질들을 많이 분비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 혈관이 이렇게 팽창해가지고 구멍이 커져. 구멍이 커진다고. 혈관, 여기 그림에는 좀 뚜렷하지 않은데, 혈관 자체가, 여기가 혈관이 원래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런 히스타민 등의 화학 물질이 이제 혈관에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커져요. 두꺼워져요. 혈관이 팽창하는 거지. 그러면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면 그 부위가 벌겋게 이제 부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혈액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는 거고, 이 구멍이 이제 팽창하면서 구멍이 커지면 이 안에 있던 물질들이 많이 밖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이때 이제 구멍을 통해서 뭐도 많이 나오느냐면 이런 호중성 백혈구나 대식세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이 상처 부위로 빠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세균들하고 요런 그 백혈구들하고 호중성 백혈구하고 대식세포들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얘들이 분해한다는 얘기죠. 이런 물질 대사가 활발하다는 얘기야. 물질 대사가 활발하니까 어떻게 해? 여기가 물질 대사를 하다 보면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열이 나게 돼 있지. 그렇죠? 이제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서 이제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는데 얘들을 다 죽고 나면 이제 이런 세균들의 찌꺼기, 그 다음에 이 백혈구들도 치열한 전투를 했기 때문에 희생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이제 그 죽은 시체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분비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고름을 만들어요. 고름을. 음,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 반응에 의해서 우리 체내에 침입한 세균들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자연 살생 세포인데 자연 살생 세포. 얘들은 그 병든 세포를 인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또는 암세포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이러한 특정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얘들은 자연 살생세포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죽여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내에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자연 살생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